내가 만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보고 싶은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동안 당신도 앞으로 단 사흘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날 어둠이 내릴 때 다시는 빛이 비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이 소중한 사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위인전에서만 있을 것 같은 헬렌 켈러가 1937년 우리나라에 왔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부산, 대구, 서울, 평양에서 강연을 하였고 조선시대 양반들의 책상인 서안을 구입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가 쓴 자서전을 처음 읽어보았는데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헬렌 켈러가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본 세상이 그가 느낀 세상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보내는 동안 내게 너무 소중해진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잠든 지구를 깨우는 태양의 활약, 그 빛의 장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분주한 교차로에 서서 그저 사람들을 쳐다보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미소를 보면 행복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진지한 표정을 보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을 보면 동정할 것입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그날, 내가 앤 맨스필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 없으리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삶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1887년 3월 3일 만 7살을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당겨 양팔로 꼭 감싸 안았다. 그녀는 온갖 사물을 내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사물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펌프가를 뒤덮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댔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흘렀다. 그때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썼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을 감지했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일 수도 24시간 단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우리는 이 불운한 사람이 마지막 며칠 혹은 몇 시간을 대체 어떻게 보낼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할 수 있는 행동이 극히 제한된 수인의 신세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만약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만남으로 채워야 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행복, 어떤 슬픔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마치 내일 죽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따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태도는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강조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함과 활력, 그리고 몇 날, 몇 달, 몇 해일지도 모르는 미래의 날들 앞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감각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주어진 날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하는 향락주의적 좌우명에 따라 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의 확실성 때문에 삶 앞에 겸허해질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시각이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노래를,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마치 내일이면 더는 듣지 못할 사람처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만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만지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냄새 맡지 못할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할 사람처럼 음식을 맛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감각이란 감각 모두를 최대한 발휘하세요. 자연이 마련해준 여러 수단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